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물가지표에 대한 대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지켜보자. 자,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연준이라든지 시장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서 대응하자. 자,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일단 변동성 구간은 지나가고 보자라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같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과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해도 순식간에 뛰어넘는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재 주가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즉 리포트 쓰는 동안에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다, 투자 의견이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배당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변동성이 많은 장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고배당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배당 지수가 높아짐에 따른 고배당 관련주들 대응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가장 큰 날일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가장 큰 날의 바로 직전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시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 자체가요, 특별하게 이슈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일단 횡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장세 속에서 대응을 하려면 일단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되겠죠.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딸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정심 잘 유지하시고 늘 하셨던 대로, 늘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쭉 진행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고 있는 것이 막 급등주 따라가기라든지 막 손실 보기 이런 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단기적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 그런 정도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죠.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0.09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1,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9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바람에 한번 흔들린 정도?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입김 정도? 네. 자, 일단 출발도 보합이었어요. 다우지수는 출발도 보합, 약보합 출발이었는데 장중에 한번 크게 밀리긴 했었죠. 훅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서 마감 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하락 반전, 다시 마감 때 상승 반전, 이렇게 진행이 된 모습이죠. 주가가 장중에 막 흔들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기 집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 먹고 아무리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결국엔 집을 찾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보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장세, 우리나라에도 그냥 그대로 영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만기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시장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테이퍼링. 그래서 지금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나올 테고, 그 액션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반응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일을 앞두고 있고 또 만기일이 끼어 있고 또 변수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도 한번 보죠. 자, 미국 국무부에서는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금지시킨 거에서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어차피 가지 말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단계적인 부분이 내려갔다는 거 괜찮은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그냥 일반적 사전주의. 네, 그냥 1단계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61개 나라에 대해서 여행 권고의 수준을 완화시켰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여행주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할 테고요. 여행자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또 면세점 관련주들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행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이렇게 해외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강원랜드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이제 외국인 카지노 쪽도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여행 경보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이 다 시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이 성장률을 4.1%에서 5.6%로 상향 조정을 했다. 즉,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6.8%로 이전에 3.5%에서 크게 상향되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가 나온 부분들 보게 되면 나쁜 게 또 없네요. 지금 미국 상무부가 4월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689억 달러. 전달에 750억 3천만 달러보다는 줄었다. 적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적용이 좀 된 거고요. 무역 적자에 대한 발표 이후에 부양책에 힘입은 소비재 관련 내수 수요가 둔화가 되고 경제 재개로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면 시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뭐 특이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69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라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공고 기업들이 이제 구인 공고를 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930만 건. 자, 이렇게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 다 뜯어봐도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장 큰 최종 끝판왕 보스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올 것이냐, 나쁘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뉴스가 나올 게 없어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횡보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도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 속에서는 일단 굉장히 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씩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지루한 게 나쁜 것보단 낫습니다. 그죠? 조금 참기 어렵다 그러면은 바늘 사셔가지고 허벅지에다 좀 찌르시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과열이 왔는가. 자, 어디서는 지금 횡보한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는 또 과열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무엇이냐 이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 저는 이제 소비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뭐 여행주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되게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신고가 수준에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리포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가 아니라 뭐 중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증권사에서 만약에 10만원으로 원래 목표 주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올릴게요 라고 리포트를 써놨는데 현재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13만원에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목표 주가가 일단은 현재 주가보다 낮으니까 여기다 대고 매수 의견을 듣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주가 떨어질 거란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보다도 그냥 중립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뭐 되게 재밌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된 기업들 살펴보게 되면 한화생명, 네, 한화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 HMM, 제주항공, CJ, CGV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게 하겠죠. 왜냐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막 뛰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주가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CJ, CGV에도 그렇고 제주항공, HMM,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그런 케이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경기 호전에 따른 부분을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뭐 속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주는 경기 민감주는 아니고요. HMM이라든지 제주항공, CJ, CGV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로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FM 가이드에 따르면요, 목표 주가가 증가한 기업들 중에 투자 의견이 중립 이하로 나온 분석 리포트 살펴보니까 제주항공, 넥센타이어, HMM, 한화생명, 삼성중공업, LG 헬로비전, CJ, CGV, 동양생명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목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 중립이 나왔다니까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열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과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이 경기 민감주가 이제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국면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다시 예전의 주도주들,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대형주,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얘네들이 쉬는 동안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과열이라는 표딱지에 붙였기 때문에 조정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금들이 다시는 시총 상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얘네들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건데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주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인플레이션은 여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해지고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인플레이션이 힘이 약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라는 연준의 의견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유지가 됨에 따른 그런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통화정책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향으로 안정화된다는 것보다는 글쎄요, 지금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인플레이션 또 국제금리의 하향 안정화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과열이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상승에 대한 효과는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일단 많이 올라갔다,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면 그 시점에서 이제 변화를 겪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항상 저점 천국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가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고배당주를 다뤄야 된다. 자, 지금 고배당주가 지금 31%나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면서요. 즉, 올해 들어서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구분이 되는 모습이죠. 자, 지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만 이미 31%나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률을 이미 앞지르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또 있어요. 구성 종목은 최근 3개 사업 연도니까 3년 연속이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놨지.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배당 성향이 90%를 충족해야 한다. 즉 배당 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순이익이 1,000원이다. 그리고 배당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네, 배당 성향은 그럼 어떻게 되죠?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0원 이상 줘야 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산은 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배당 성향 보면은 다 계산돼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정기 변경에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보게 되면 동부건설, 교보증권, 삼성증권, 대한제당, KT, 한솔재지, 삼성화재, 풍산홀딩스,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SK가스, 효성ITX, 삼성전자도 고배당주에 이제 면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홀딩스, 태경산업 등 14개 종목이 신규 편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순이익에 따라서 배당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갔다가 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고배당을 주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붙어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은 결국 수익에 기반한다. 종말에 나왔어요. 배당은 결국 수익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탄탄해야 배당할 여력도 생기는 것이다. 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 슬슬 가져야 되는가? 아직은 너무 일러요. 네, 배당주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정도쯤 돼야지 이제 매수를 슬슬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6월 초부터 배당주들을 준비한다. 이거는 조금,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네, 한 9월 정도 찬바람 불 때, 단풍 들 때, 네, 그럴 때 공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당주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뭐 장이 좀 안 좋을 때, 변동성이 심할 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것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냥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미국 증시가 물가지표에 대한 대기 상황으로 인해서 혼조세, 투자자들이 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건질 만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여행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각 나라들에 대한 여행 단계가 떨어졌다.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같은 영향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과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들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에게 과열이 붙었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 글쎄요. 과열되었다고 해서 시총 상위에게 기회가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시총 상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총 상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따라 올라가게 될 테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면 좋죠. 뭐 다시 뭐 주도주의 흐름이 바뀐다, 뭐 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밀물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너무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들 일단 과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배당 지수가 올해 31%나 껑충 튀어 올라오면서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근데 고배당을 준비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평가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주가와 수익의 관계는 수익이 변화해서 주가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수익의 변화를 주가가 미리 반영해 간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일단 수익과 주가의 관계는 수익이 변해서 주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주가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크게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올라가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 실적이 정말로 그만큼 증가했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네, 선반영되는 선행지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뭐 미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한 전략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쭉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일 겁니다. 지루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루한 장세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평정심 유지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장 잘 이겨내셔서 성공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